여러분, 과연 남자가 당신만 바라보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예뻐지는 법도 아니고 잘해주는 법도 아니고 밀당 기술도 아닙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달라지는 순간은 당신이 예뻐졌을 때가 아니라 당신의 기준이 선명해졌을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남자를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남자가 스스로 놓치기 싫어지게 만드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연애 관련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가 보시죠. 남자친구를 말 그대로 친구라고 바라볼 줄 알고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남녀 관계가 망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를 내 사람이라고 확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를 내 남자라고만 보면 기대치가 과도해집니다. 남편을 내 편이라고만 보면 실망이 반복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 관점입니다. 남자친구를 친구로도 보세요. 친구는 어떻게 대합니까? 너무 기대 안 합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합니다. 연락 안 된다고 난리 안 칩니다. 가끔 서운해도 이해하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되는 순간 왜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 왜 나를 1순위로 안 둬? 이렇게 바뀝니다. 연애에서 설렘은요, 거리에서 나옵니다. 친구처럼 볼 줄 알면 감정 과열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편해집니다. 기억하세요. 남녀 관계는 소유가 아닙니다. 동행이죠. 친구처럼 볼 수 있어야 감정이 과하게 기울지 않아요. 그래야 집착 대신 매력이 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남의 편으로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더 중요합니다. 결혼했다고 그 사람이 내 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어요. 남편은요, 다른 가정에서 자랐고, 다른 가치관이 있고, 다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완전히 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 사람은 남이다라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 기대가 줄고 상처가 줄고 객관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줬다.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랑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요.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거리의 관점을 두는 겁니다. 거리 두는 순간 감정 폭발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남자는 그때 더 다가와요. 심리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은요, 100% 내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느슨해지고 언제든 독립적인 사람으로 느껴질 때 긴장합니다. 친구처럼 볼 수 있는 여자는 남자를 질리게 하지 않습니다. 남처럼 볼 수 있는 여자는 남편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남자친구를 친구처럼 볼 줄 알아야 집착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남처럼 볼 줄 알아야 상처받지 않아요. 사랑은요, 가까움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에서 오래갑니다. 삶의 가치를 남자한테 두지 마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기분이 그 남자 연락 하나에 좌우되면 이미 주도권은 넘어간 겁니다. 연락 오면 행복하거나 익십하면 지옥이 되거나 약속 취소하면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 이 상태에서는 절대 사랑을 못 받습니다. 왜냐면요, 남자는 자기한테 인생을 거는 여자보다 자기 없이도 잘 사는 여자를 더 의식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삶에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치 있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낮은 사람은 의존합니다. 하지만 가치가 높은 사람은 선택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오빠 뭐 해? 왜 답장 늦어? 나 기다리고 있었어. 이건 삶의 중심이 남자입니다.
나 오늘 운동하고 친구 만나느라 바빴어. 연락 늦어도 괜찮아. 나도 할 거 많았어. 이렇게요. 이건 다릅니다. 이건 남자가 삶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라는 신호죠. 명심하세요. 남자가 인생 1순위인 여자는 남자에게도 1순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이 1순위인 여자는 남자가 1순위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심리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남자는 내가 지켜줘야 할 여자보다는 내가 선택받고 싶어지는 여자에게 더 깊게 빠집니다. 그 차이는 의존이냐, 중심이냐예요. 기억하세요. 삶의 가치를 남자한테 두지 마세요. 남자는 전부가 아니라 옵션입니다. 내 인생이 탄탄할수록 그 녀석은 당신을 잃을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집착으로 바뀌어요. 지독하게 이기적이어야 할 때는 한 번은 독하게 행동하세요. 여러분, 착한 여자 이미지로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뭐가 오래 갈까요? 손해가 오래 갑니다. 남녀 관계에서 계속 이해하고 계속 참아주고 계속 배려해주면요. 남자는 그걸 고마움이 아니라 기본값으로 인식해요. 그리고 기본값은 절대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한 번은 독해야 할까요? 남자는 경계가 명확한 여자에게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는 여자는 테스트하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래도 안 떠나겠지. 이게 반복되면 존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가 약속을 계속 늦는다. 괜찮아. 다음엔 일찍 와가 아니라 나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안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진짜로 그날 만남을 정리하세요. 이게 독한 겁니다. 말만 세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여자가 한 번도 안 떠날 것 같으면 남자는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얘 진짜 나 끊을 수도 있겠다. 이 느낌이 들어야 남자는 태도가 바뀝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매번 이기적으로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 독하면 그건 매력이 아니고 피곤함이죠. 딱 한 번 이 선은 못 넘는다를 보여주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한 번이 남녀 관계의 구조를 바꿉니다. 명심하세요. 지독하게 이기적이어야 할 때는 한 번은 독하게 행동하세요. 착한 여자는 사랑받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여자가 사랑받죠. 그리고 존중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선이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 남자의 세계에 들어가지 말고 당신 세계로 초대하세요. 여성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남자 취미 맞춰주고 남자 친구들 다 받아주고 남자 스케줄에 다 맞추면요. 좋은 여자는 됩니다. 그런데요. 잊히지 않는 여자는 못 돼요. 왜냐하면 그 남자의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구성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성원은 대체 가능해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남자는 자기 세계 안에 들어온 사람보다 자기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끌려가느냐 또는 끌어당기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가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축구 보러 가라고 했을 때 나도 같이 가도 돼가 아니라 재밌겠다. 난 토요일에 전시회 가기로 했어. 나중에 시간 맞으면 와볼래? 이렇게요. 이건 다릅니다. 이건 내 삶은 이미 굴러가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남자는 자기 세계에 들어오려는 여자보다 자기 세계를 궁금하게 만드는 여자에게 끌려요. 심리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남자 세계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순간 당신은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 세계로 초대하는 순간 그 녀석은 선택받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이 포지션 차이가 집착과 당연함을 갈라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당신만의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만의 인간관계가 있어야 하고요. 당신만의 목표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걸 은근하게 보여주세요. 요즘 나 준비하는 거 있어서 바빠.
나 이번 달에 목표 하나 세웠어. 이렇게요. 이 말은 남자를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완성된 세계가 있다는 선언이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남자 세계에 들어가지 마세요. 당신이 따라가면 그 녀석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당신 세계를 초대하면 그놈은 노력합니다. 사랑은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저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욕망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질투를 유발하지 말고 경쟁심을 자극하세요. 질투는 감정 싸움이고 경쟁심은 본능입니다. 질투를 건드리면 남자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경쟁심을 건드리면 남자는 움직이죠. 이 차이를 이해 못하면 남녀 관계는 계속 소모전이 됩니다. 그럼 왜 질투는 위험할까요? 나한테 소개팅 들어왔어. 어제 어떤 남자가 번호 물어봤어. 이건 잘못하면 남자 자존심을 긁습니다. 자존심이 긁히면 남자는 두 가지 반응을 하죠. 화를 내거나 또는 무관심해집니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럼 경쟁심은 뭘까요? 경쟁심은요, 내가 안 잡으면 놓칠 수도 있겠다는 느낌입니다. 중요한 건 남자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가 요즘 뭐 해? 라고 했을 때 그냥 오빠 생각이 아니라 요즘 나 좀 바빠.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네. 이렇게요. 이 말은 특정 남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선택받는 사람이다 라는 신호죠. 남자는요, 구체적인 라이벌보다 막연한 경쟁 구도에서 더 불안해합니다. 질투는요, 나를 좋아하니까 화내는 거죠. 이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쟁심은 내가 더 잘해야겠다로 바뀌어요. 질투는 감정 싸움, 경쟁심은 행동 유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행동 변화입니다. 심리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남자는요, 확실히 가진 것에는 느슨해지고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는 집착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받는 위치, 항상 선택받는 분위기, 항상 중심에 있는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질투를 유발하지 마세요. 질투는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경쟁심은 집착이 돼요. 남자를 자극하지 말고 당신의 가치를 은근히 보여주세요. 그 순간 그 녀석은 당신을 지켜야 할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잘해주지 말고 의미를 남기세요. 잘해주는 여자는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남기는 여자는 드물어요. 남자가 오래 기억하는 건 밥 사준 여자도 아니고 선물 많이 준 여자도 아닙니다. 자기 안을 건드린 여자입니다. 그럼 왜 잘해주면 안 되냐고요? 잘해주면 고마워는 합니다. 하지만 적응하죠. 사람은요, 지속적인 친절에는 무뎌집니다. 하지만 나를 다르게 보게 만든 말이라든지 나를 성장하게 만든 자극이라든지 나를 인정해준 말 한마디, 이런 거는요,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가 요즘 일 너무 힘들어 라고 했을 때 고생했어, 힘내가 아니라 오빠가 힘들어도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알아? 포기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요. 이건 다릅니다. 이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건드리죠. 남자는요,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여자에게 깊게 빠집니다. 기억하세요. 남자는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여자보다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여자에게 집착합니다. 잘해주는 여자는 휴식처이지만 의미를 남기는 여자는 기준이 됩니다. 남자는 기준을 못 잊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칭찬을 할 거면 행동이 아니라 태도를 칭찬하세요. 위로를 할 거면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인정하세요. 관심을 줄 거면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건드리세요. 예를 들면 오빠는 진짜 센스 있다가 아니라 오빠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 이렇게요. 이 차이입니다. 심리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자기를 정의해주는 사람에게는 묶여요. 의미는 그 사람의 자아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냥 여자가 아니라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잘해주지 마세요. 잘해주면 편해집니다. 하지만 의미를 남기면 못 잊습니다. 사랑은요, 서비스가 아닙니다. 각인이에요. 남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남자를 바꾸는 사람이 되세요.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다시 주워 담지 않겠다는 남녀 관계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밀당이 아닙니다. 자존감도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철학입니다. 떠나면 끝이다. 이 기준이 없으면 남녀 관계는 계속 재활용됩니다. 그럼 왜 이 철학이 중요할까요? 남자가 무의식적으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내가 선 넘으면 그래도 받아주겠지. 헤어져도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 이겁니다. 이 확신이 생기는 순간 존중은 사라져요. 남녀를 떠나 사람은요, 잃을 리스크가 없으면 소중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가 거짓말을 했거나 또는 선을 넘는 행동을 했다. 다신 그러지 마. 이번만 봐줄게.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난 이런 관계는 안 해.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물러나는 겁니다. 잡아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이게 철학입니다. 돌아올 걸 아는 남자는 절대 안 무섭습니다. 하지만 얘 진짜 끝내는 여자네, 이 느낌이 드는 순간 남자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집착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실 공포에서 나옵니다. 심리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남녀를 떠나 사람은요, 떠나지 않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여러 번 재결합한 관계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느슨해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겠지가 깔려 있으니까요. 중요한 포인트도 알려드릴게요. 이건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나를 소모하는 관계는 안 한다는 선언이죠. 떠나는 게 무서워서 붙잡는 순간 이미 남녀 관계의 균형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격이 달라집니다. 명심하세요.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다시 주워 담지 않겠다는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요, 기회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놓친 선택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때부터 그 녀석은 당신을 가볍게 못 봐요. 상대가 이상할 때는 그 남자를 쫓지 말고 나를 돌아보세요. 남자가 갑자기 달라졌을 때 여성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왜 연락이 줄었지? 왜 말투가 달라졌지? 왜 예전 같지 않지? 그리고 바로 추궁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상해졌을 때 진짜 먼저 해야 할 건 내 포지션이 무너진 건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남자가 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익숙해졌거나 확신이 생겼거나 당신의 중심이 흔들렸거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당신의 중심이 흔들렸을 때 갑자기 연락에 집착하고 눈치 보고 불안해하고 매달리기 시작하면요, 그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힘이 빠집니다. 끌림은요, 균형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엔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해 하던 여자가 어느 순간 왜 연락 안 해? 나 뭐 잘못했어?로 바뀌는 순간 남자는 느낍니다. 아, 내가 중심이 됐구나 라고요. 그 순간 추격전이 시작되죠. 남자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기울어진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달라졌을 때 쫓아가면 밀립니다. 하지만 멈추면 상대가 생각하게 되죠. 심리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남녀를 떠나 사람은요, 쫓는 사람보다 멈춘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남자가 변했다는 느낌이 들 때는 연락 빈도를 줄이거나 내 일정을 늘리거나 감정 표현을 30% 줄이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 녀석의 변화를 분석하지 말고 내 균형을 복구하세요. 기억하세요. 상대가 이상할 때는 그 남자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너진 건 없는지 보세요. 이 태도가 성숙함이고 주도권입니다. 명심하세요. 상대가 달라졌다고 느껴질 때 불안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 남자를 붙잡는 대신 나를 단단하게 만드세요. 남자는 쫓기는 위치보다 놓칠까봐 불안한 위치에서 더 오래 머물러요. 괴로움보다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못하는 이유는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외로워질까봐 무서워서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해도 참고 거짓말해도 넘어가고 애매하게 대해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괴로움보다 혼자 있는 외로움이 더 무섭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뭘까요? 외로움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계속 갉아먹어요. 외로움은 시간이 해결하지만 괴로움은 자존감을 무너뜨리죠. 외로운 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괴로운 건 잘못 채워진 상태죠. 잘못 채워진 상태가 더 위험합니다.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괴로운 관계는 당신을 망가뜨려요. 남자가 떠날까봐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남자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게 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가 애매하게 행동하고 미래를 확신 안 주고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데 그런데도 못 끊는 이유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이 생각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남녀 관계의 기준은 무너집니다. 심리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는 순간 성장하고 괴로움을 참는 순간 약해집니다. 남자는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로워도 떠날 줄 아는 여자를 쉽게 못 잊어요. 명심하세요. 괴로움이 반복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외로움은 견디면 끝나지만 괴로움은 버티면 깊어져요. 여러분, 괴로움보다 외로움을 선택하세요. 혼자인 시간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잘못된 관계는 당신을 작게 만듭니다. 떠날 줄 아는 여자가 결국 더 사랑받아요. 남친이든 남편이든 결국 인간관계입니다. 남녀 관계가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니까 이해해줘야지, 남편이니까 참아야지, 내 사람이니까 넘어가야지. 근데요, 이거 아닙니다. 그 녀석도 결국 한 명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는 공통법칙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기본 법칙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예의가 없으면 멀어집니다. 존중이 없으면 무너져요. 균형이 깨지면 지쳐버립니다. 이건 친구든 직장이든 연인이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녀 관계에서만 이성적으로 못 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친구가 거짓말하면 거리를 둡니다. 직장 동료가 무례하면 선 긋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거짓말하면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이러고 붙잡습니다. 왜 남녀 관계만 기본 기준을 낮출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긴다? 친구면 어떻게 합니까? 너 요즘 왜 이렇게 약속 안 지켜라고 말하고 안 고치면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남녀 관계에서는 다음엔 잘하겠지 하면서 계속 기회를 주죠. 그 순간 관계의 기준은 무너집니다. 심리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남녀를 떠나 사람은요, 특별 대우받는 관계에서는 느슨해지고 원칙이 적용되는 관계에서는 긴장합니다. 남자를 특별 존재로 올려두면 당신은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 관계도 계속 인간관계다라고 바라보는 순간 객관성이 생기고 기준이 살아나고 감정에 덜 휘둘립니다. 중요한 포인트도 알려드릴게요. 이건 사랑을 차갑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건강하게 보라는 겁니다. 남녀 관계라고 해서 무례를 참을 이유도 없고 거짓말을 용납할 이유도 없고 나를 깎아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남친이든 남편이든 결국 인간관계입니다. 사랑은 특별하지만 기준은 특별하면 안 돼요. 남녀 관계라고 해서 내 원칙을 낮추지 마세요. 그 순간 당신의 격이 올라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남자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남녀 관계의 구조를 바꾸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남자는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골라 쓰는 겁니다.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고치려 드는 순간 당신은 잔소리하는 사람이 되고 처음부터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고르면 당신은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노력으로 유지되지만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기준을 세우는 순간 당신의 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격이 올라간 여자는 쫓지 않아도 됩니다. 남자가 따라오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